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 주객체적 자기정화와 근원적 창의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것이 순환할 때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르던 창의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화라는 것은 근원적 창의 영향이 내재하고 있는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객체적 자기 정화에 의한 바로 근원적 창의 영향 활성화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이 이러한 근원적 창의형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이 정체성이 개발됨에 따라서 사람은 바로 창의적 인적 영향 개발 다섯 단계로 나아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림 2-10을 보게 되면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에 대한 창의 영향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바로 근원적 창의 영향의 정체적 확립에 따라서 창의적 인적인 5단계 분포, 즉 잠재적 단계, 자기주도적 단계, 완전 기능과 문제 해결 및 기획과적 단계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잠재적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가지 근원적 창의 영향 중에 어느 하나도 개발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속한 중학생들의 비율이 24.52%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단계는 근원적 다섯 창의 중에 한 개, 두 개가 개발되고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속한 중학생들을 보게 되면 47.89%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거의 약 반 정도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자기 주도적 단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단계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5개의 근원적 창의 영향 중에서 3개가 개발된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17.62%라 하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 단계는 5개 중에 4개가 개발됐는데 7.66%라 하는 것입니다. 5개 모두가 개발되는 기획과적 단계 또는 우리가 완전 자아실현 단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학생들이 2.3%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2-1을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인들입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창의 영향력을 진단하게 보면은 잠재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26.12%이고 자기 주도 단계에서 있는 사회인들이 39.06%입니다. 완전 기능 단계가 17.19%, 문제 해결 단계가 12.05%, 기업 과정 내지는 완전 자아실현 단계가 5.58%를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인들의 창의 영향이 좀 더 약간 상향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 영향의 글로벌 표준 분포를 보면은 30, 50, 2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는 기업가적 능력 단계에서 30%고 20%는 잠재적 단계에 속한 사람이 20%이고 가운데 50%는 자기 주도적과 완전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단계인 사람들이 합해서 50%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30, 50, 20이 바로 글로벌 창의 영향 표준 분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중학생 창의적 인적 5단계 분포를 보게 되면 9.96, 65.51, 24.52, 즉 글로벌 분포에 미흡합니다. 또한 조직원의 창의형의 인적 5단계 분포를 보게 되면 17.63,
56.25, 26.11로서 이 모두가 글로벌 표준 분포에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람들은 그 선천적 창의형에 태어날 때 80%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학생과 조직원들의 창의형 분포가 글로벌 수준에 미흡하다는 것은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의 비활성화 조건에 보다 지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성인들의 창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생명의 비활성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의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는 바로 파워의 비함 조건을 유발하므로 이것이 바로 개인의 창의식 활성화를 저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는 바로 사람들에게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유발합니다. 그 파워의 비합리 조건은 표 2-7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첫째, 사람의 생각,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 심리 등의 파행에 의존하거나 두 번째,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세 번째, 사람들의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의 크기가 대등하거나 네 번째,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역기능에 의해서 무효화가 된 경우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이 바로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면 지배될수록 바로 인간의 선천적인 창의 역량은 발현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표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에게 작용하는 바로 파워의 비합리 조건과 그들의 5가지 근원적 창의 영역 발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군을 보시게 되면은 1군의 55명의 중학생들은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의 지배 정도 아주 높습니다. 즉 파워의 지배 높은 이 학생들의 경우는 5가지 근원적 창의형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군의 73명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이들에 대한 근원적 창의형을 조사해 봤을 때 5가지가 모두 아주 높게 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로부터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면 지배될수록 그 사람들은 바로 선천적인 창의 역량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건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입니다. 1군에 속한 그 사회인들 보면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매우 높게 지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5가지 근원적 창의형도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5군에 속한 151명의 사회인들 보게 되면은 자기 일상에서 또 직장에서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거의 지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창의형이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지배되면 지배될수록 사람들의 바로 창의 역량은 발현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5 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를 통해서 개인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주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자기 반성과 새로운 형성 욕구의 자기 정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취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취 행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행동의 합리성과 일관성과 긍정성과 자율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합리성, 합리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전에 설명한 파워의 비합리 첫 번째 조건, 즉 생각이나 행동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의 군중심이나 파행에 의존하는 이 조건이 바로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되면 파워의 피함의 두 번째 조건, 긍정성은 세 번째 조건, 자율성은 네 번째 조건이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번부터 네 번째 조건이 제거됨으로써 바로 개인의 창의 영향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한 실증 연구를 보게 되면 그림 2-12는 인천 지역의 176명의 중학생의 성취행동 수준에 따라서 이들을 3개의 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1군에 속한 35명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런 4가지 성취행동, 합리성, 일관성, 긍정성, 자율성 아주 잘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3군에 속한 학생들은 성취행동 거의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취행동 열심히 하고 있는 1군 학생들을 보게 되면 표 2-13에서 5가지 근원적 창의 모두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이에 비해서 3군 학생들은 성취행동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 5가지 근원적 창의 거의 활성화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군 학생들을 보게 되면 성취행동과 평균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의 발현 수도 보면 평균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취행동을 하면은 바로 파워의 비함 조건이 제거되고, 제거됨으로써 바로 그들의 근원적 창의 영역이 이와 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취행동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 자기정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체적 자기정화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객체적 자기정화는 바로 사회적 학습에 의한 자기정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학습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경험하고 듣고 관찰한 것으로부터 우리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객체적 자기정화 중에 가장 영향이 많은 것이 바로 문화에 의한 학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메이휴의 일 같으면은 문화는 인간 생활을 조직화하고 어떤 행동이나 믿음을 합법화하고 습관화해서 규칙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할 것 같으면 인간의 행동은 바로 문화적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가 바로 인간의 창의 능력을 개발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인성 문화가 인간의 창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성 문화는 바로 인성 5영양의 가치를 기반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습관화함으로써 규칙성을 확보하게 하여 이들의 생명을 활성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창의형이 활성화되느냐, 그건 바로 스키마가 형성된 창의 역량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5 창의형 중에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창의형 우선적으로 개방되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인성 문화가 확립된 그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주객체적 자기 정화가 자율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자기 정화는 이들의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중에 바로 근원적 5 창의 영향이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활성화됐냐? 바로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창의 영향이 활성화돼서 이들은 바로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형성합니다. 이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가 활성화된 근원적 창의 영향을 중고의 틀로 해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근원적 창의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바로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창의적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창의적 가치 영역을 학습시키고, 또한 근원 창의적 스키마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창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개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근원적 5 창의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전인격을 형성함으로 전인격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든 간에 우리는 바로 그 인성 문화가 바로 개인을 하여금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형성된 자기 정화가 그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창의 영향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 영향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그 프로세스는 그림 2-15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스키마는 배경 지식이나 선행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억된 추상적 지식 구조로서 지각 대상에 대해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고 감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키마가 형성될 경우 바로 스키마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적절히 수정 또는 새로운 지식의 동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키마 형성을 위해서는 바로 해당 지식에 대한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의 시스템을 학습해서 창의 영역 스키마를 형성하고 자기 정화를 학습해서 이 분야에 있는 스키마가 형성되고 근원적 창의 학습을 통해서 근원 창의 스키마가 형성합니다. 이런 형성된 세 가지 스키마가 각각 결합해서 창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창의 시스템이 바로 근원적 창의 활성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 시스템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강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 영역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